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시작합니다. 비둘기적 발언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의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연설을 목전에 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뒤늦게 호재를 소화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랭라자가 지난 20일 FDA로부터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으면서 국산 항암 신약 최초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3.7%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전 세계에 관심이 모이면서 증시에서는 해리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져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 참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양시장 모두 오후 들어서 조금 반등세가 보이는 듯 했으나 어찌됐건 간에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특별한 상승 없이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만 주면서 지수 자체만 이제 정강후약의 형상을 띠고 하락 종목 수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 쏠림 현상들 때문에, 그리고 지수 자체 수급이 아예 이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 중에는 주요 이벤트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새롭게 좀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체크를 해봐야 하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하나하나 짚어봐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식광장에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증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내용이었죠. 파월이 드디어 오늘 밤 11시에 입을 엽니다. 경계감에 또 미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 확실히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조금 숨죽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좀 경계 심리, 관망 심리가 두드러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제 전일 미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 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7% 가까운 이제 비교적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그 미증시의 잭슨홀 미팅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는 또 엔비디아 실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술주들이 조금 대거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유한양행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호재가 나왔는데도 썩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러게요. 어제 그저께는 이제 또 세론으로 작용을 하더니 오늘은 그걸 다시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다가올 금리 인하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꼽을 그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금리 민감 업종인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금리 민감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 업종들 이런 기타 다른 종목들도 이 제약바이오와 같이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유한양행뿐만이 네. 아니라 이제 또 FDA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색 오늘 밀착 종목으로 한 가지 꼽아왔으니까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증시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 오른 종목들도 있다. 우리는 그 후발주자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밀착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자, 주춤하는 반도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흐름이겠죠. 실적이 잘 나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맞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하게 오.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그쵸.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가 시장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은 움직임이 숨죽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종목을 미리 분석을 해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오늘 제가 뒤쪽에서 반도체 테마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니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춤거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라는 것보다도 연간 가이던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조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을 또 수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또 나왔는데 지금 뭐 그 점유율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네, 하죠? 지지율. 지지율이 이제 또 많이 좁혀진 양상을 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대선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트럼프 관련주가 이제 막 올라간다고 해서 트럼프 관련주만 볼 게 아니라 오. 양쪽에 이제 좀 걸쳐놓는 느낌으로 이제 맞아요. 시소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약간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특징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세 번째 테마로 해리스 관련 뭐 특징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쪽에만 발을 담그고 있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내용들 짚어봤고요. 하나하나의 이슈들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셔야지만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문 열려있는 이 팍스 통신망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이 파란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계감이 조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경계감이 짙은 모습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2% 하락하면서 2,701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69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후 들어서 낙폭 만회하면서 2,700선 간신히 유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기관만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그래도 지수가 더 밑으로 빠지지 않게 조금 지지를 해줬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코스닥 지수 오늘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0.03% 하락하면서 773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1% 넘게 지수가 밀리면서 770선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까지 조금씩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그래도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마찬가지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게 조금 방어를 해줬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의 주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크게 빠지지 않아 다행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많았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님 이제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그래도 될 텐데 그럼 다음 주부터는 조금 새로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셔서 목이 베이시나 목이 봐요. 베어서 시장이 하락에 눈물이 나서 물이 네. 메이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계감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고 난 뒤에 미국 증시가 항상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을 0.25포인트로 인하 그 부분을 낮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파월의 연설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또는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시장의 공통된 이제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전강 후 약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사실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이슈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눌려왔던 성장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이라든지 건설 기계 이런 금리 인하 민감주들이 강세가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를 이루면서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조금 이제 시장이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증시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할지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조금 결정적인 그런 이제 힌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을 하던 주요 이벤트들은 어느새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경계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어느 정도 유의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양시장의 주가 지수 오늘 금요일이라서 빠져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이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면서 툭툭 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파란불 켜고 또 다수의 종목이 하락하는 이런 시장 안에서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그래도 여러분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밀착 종목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지난번에 방송 이틀 전이었죠. 근데 그때 밀착 종목이 또 시장의 힘을 조금 거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이제 그래도 수급이 좀 좋았다면 금요일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뭐 수급이 없었어요. 네. 신규 상장 주들로만으로 이제 그쵸.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힘이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강세를 보였다는 거, 이렇게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밀착 종목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어제 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대왕고래 관련 종목으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SOFC 관련 대장주이면서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면서 시장의 주가의 흐름이 이제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어제 그저께 방송 나가고 나서 어제 이제 시초가에 담으셨다면 오늘 좀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조금 강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인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이전에 있던 이런 고점들이 있죠. 고점을 뚫지 못하는 이런 지금 저항대 부근까지 가까이 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대왕고래 관련돼서 이슈가 붙거나 아니면 SOFC와 관련된 재료가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가장 먼저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와 방송을 함께 보시고 같이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이 정고점 돌파 한 14,000원 부근까지 한번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돌파 후에 조금 일부 익절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 다음 정고점인 한 16,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으로 슈팅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소액으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 대표님께서는 주식광장을 월수금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방송이었던 수요일에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이틀 사이에 5%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왕고래 테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 현재 조금 우상향으로 가려는 듯한 그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의 상승에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금요일이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을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 굳게 닫힙니다. 그 전까지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밀착 종목 가져갈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뒤늦게 호재를 소화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지난 20일에 FDA로부터 1차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산 항암 신약으로는 최초로 미국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호재인데 어쩜 이렇게 힘을 못 쓸까라고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움직이니까 다행이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그때까지는 이제 세론이 나온 이유는 네. 이전에 그 FDA 승인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네. 올라왔던 거고 사실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정말 재료가 좋잖아요. 재료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서 시황을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 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이 되면 그 사이클이 돌아주는데 그 사이클이 도는 동안에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이제 어떤 수급의 주체들이라든지 보시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재료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에 대한 차트를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한양행이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바로 꼬리 달리면서 음봉이 출현이 됐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집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한번 쉬어주고 오늘 다시금 한 10% 넘게 상승이 나오는 이렇게 또 시가총액 높은 종목이 1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점을 역대 신고점을 경신을 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은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기 무섭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추세 추종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이제 분할로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 95,000원에서 90,000원 선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좀 여유롭게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이 FDA 승인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상승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한양행과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이 있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이 세론 나올 때 같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한양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1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한양행이 먼저 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오스코텍도 흐름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바닥권에 있지만 재료가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 종목은 그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이 나왔던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얘기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로만 봤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두 가지 다 유망하게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힘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급 체크를 하면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도 짚어주셨죠. 우선 소식이 나왔던 유한양행의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워낙 그 전까지 이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매물이 출회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도 이 호재는 조금 힘이 있는 호재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스코텍도 짚어주셨습니다. 차트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유한양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한양행이 오히려 밀릴 때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힘 있는 슈팅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그래도 크게 지금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 대표님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익비가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어떤 종목 담아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밀착 종목에 대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재료도 있고 앞으로 올라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역시나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SK그룹 계열의 신약 개발 업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DA가 희귀약품으로 지정한 그 다수의 신약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이 종목 지금 이제 딱 그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2020년도에 상장을 했고 사실 엄청난 이슈와 함께 상장 이후에 이제 세 번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꼬리 달리면서 그 뒤로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저점을 좀 다지고 이 월봉상으로 제가 차트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월봉상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 오랜 기간 바닥을 잘 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또 상승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전에 있던 고점들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전에 이제 뚫지 못했던 가격대를 이제 10만 원 선을 돌파를 해줬고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10만 원 선 안에서 이제 꼬리 달리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의 자리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가까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지만 이제 좀 멀리 두고 봤을 때는 최고가가 26만 9,5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이 지금 10만 8,800원까지 10만 8,800원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이 더 가깝고 위로는 조금 더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박스권 돌파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좋은 또 수익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워낙 두둑하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올라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FDA 승인 후보 신약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체크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얹혀지기만 한다면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바닥권에 있기는 하지만 얘가 진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올라간다면 좀 길게 봐도 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반기 내내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주도주라는 거는 최소 뭐 3개월에서 뭐 네. 길면은 뭐 6개월, 1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재료도 있고 모멘텀도 있는데 주가의 가격 또한 부담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수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자리에서 이 종목명을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그쵸. 아쉬운데 정확한 종목명과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밤에 진행하는 11시에 진행합니다. 11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항상 짧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제약 바이오 이번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이번 밀착 종목 조금 더 길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그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헤드라인 세 번째 내용 만나보도록 하시죠. 반도체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가의 흐름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 항상 우리가 28일에 온다 했었던 그 28일이 얼마 안 바로 남았어요.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어요.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 거라고 대표님께서는 예측을 하실까요? 뭐 사실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을 학습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2월 달과 5월 달에 이제 두 차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정표들을 세웠단 말이죠. 지난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실적 발표 나고 나서 16%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라는 신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잭슨홀 그 심포지엄 연설을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가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이전에 빅테크들의 현상을 보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구글도 그랬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또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뭐 때문이었냐면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고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얼마나 벌어들일 건지,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실적도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또한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하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이전 5월과 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와 흐름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와주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좀 상승 탄력이 나와준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반도체 종목을 비롯해서 기술주 성장주 섹터로의 좀 어떻게 보면은 투심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영향을 주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얘기를 좀 하다가 특징주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난 미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 블랙 먼데이 때 저점을 아주 확실하게 찍어준 것 같아요. 이제 7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V자 반등을 잘 하다가도 요 몇 거래를 연속해서 계속 음봉을 만들면서 좀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이런 자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들이 좀 반영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올 것은 예상이 되어 있지만 가이던스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 나오는 것을 보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팅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그런 안전 심리가 반영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하락폭과 흐름을 좀 비슷하게 하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 바닥에서부터 한 20%,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이 나올 법한 자리가 맞고 다만 앞으로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주가의 상방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상방을 두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실적에 굉장히 주목하시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 흐름 변화를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실적보다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항상 이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높은 가이던스보다 기대감이 더 높다면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또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주가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씩 올라가려나라는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지금 이 흐름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흐름을 정말 유사하게 가져간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종목의 흐름을 예측을 하려면 엔비디아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조금 중요한 그래도 변곡점이 되려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숨죽이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반도체 그래도 업황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내가 밀착 종목 하나를 꼭 가져가야겠다라고 지금 노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바로 밀착 종목에 대해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 사실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왔고 또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소부장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와 주가의 흐름을 가장 또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세계 유수의 AI 가속기 및 데이터 센터 관련 업체들과 통신 장비 관련 업체에 무엇을 공급한다. 이게 여기 주어가 빠졌네요. 무엇을 공급하냐면 PCB 기판을 공급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앵커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입가에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이제 알 분들은 다 아실 만한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흐름과 가장 이제 연동이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급격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다음 다시 재상승 이후에 지금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V자 반등을 만들어냈고 지금의 주가의 현재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주가 현재 자리가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좀 수렴해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조금 잘 버텨주고 여기서 지지가 잘 나와준다면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가이던스 또한 시장의 예상치만큼 부합하는 정도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이 종목이 이제 탄력 상승세가 또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재료가 있는데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 공장을 짓고 그걸 이제 가동이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그 신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말은 즉슨 이제 캐파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점점 캐파가 증가가 되고 이 AI 산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요가 많아진다. 라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이 이 자리를 좀 잘 버텨줘야지 이제 위쪽으로 한 번에 또 시원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 이 종목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 방송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정확한 가이드, 공략 방법까지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대표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사실 크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PCB 기판을 다루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만 듣고도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엔비디아와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평선에서 조금 더 지지를 받는지 이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엔비디아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지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혼자 들어가시기보다는 대표님의 정확한 전략으로 함께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자세한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없어지니까요. 빨리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이편성에서 지지가 되는지 또 거길 돌파하고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 짚어주시죠. 하루 대표님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돌파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 대한 강의까지도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내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시죠. 마지막 내용은 해리스와 관련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대선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어떻다, 트럼프가 어떻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해리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많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마리화나와 관련된 종목들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리화나와 그리고 이제 낙태 관련주들 이제 두 섹터가 가장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트럼프가 강세인 날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의 강세인 날도 있지만 날마다 다른 느낌이에요. 저 이제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뭐 시장 참여자들의 뭐 마음이겠죠. 네. 일단은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플리마켓에서 그 지지율의 격차가 어제 7%에서 다시 4%대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51%, 해리스 47%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해리스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는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수락을 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다면 최초 흑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지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 이제 하게 된다면 정말 역사상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마리화나 관련주들 중심으로 일부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자기가 이제 마리화나 개혁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관련주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먼저 오성 첨단 소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해리스 관련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급격하게도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오성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카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보유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 종목이 마리화나 관련 대장주로서 움직여줬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 하락에 의해서 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 달린 전일에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 한 4%가량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유의미한 지지 구간으로 좀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보실 분들은 이 자리 2,290원 부근에서 이제 손절가를 잡아 놓으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대약품인데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른 낙태, 임신 중절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다시피 이제 이날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상한가 가고 이제 상승한 그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하고 아랫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좀 정하시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상한가를 만든 기준봉 이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만약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 섹터로 수급이 옮겨 붙다 보면 또 곧바로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 그리고 해리스 관련주가 증시에서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또 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마리화나 관련주 오름세 많이 드러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용 대마 특허 보유를 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약품도 지금의 흐름상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다.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바닥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밀착 종목으로 대표님께서 가져와 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의 예상이 맞았을까요? 절반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아하, 절반밖에. 오늘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우리가 뭐 발바닥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발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료용 대마를 재배를 하고 이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식약처 승인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대마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을 또 한 번에 돌파를 하는 상승세가 이제 최근에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해리스 대통령 후보직 수락 소식과 함께 이제 가장 먼저 또 움직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11.7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율과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는데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분에서는 일부를 좀 정리를 하고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손절가까지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보이시는 QR코드 확인하셔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11시 라이브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 라이브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밀착 종목 세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다음에 자세한 종목 전략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관련주 중에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화나 관련주로서의 움직임 가져간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역시나 최근까지 힘이 좋았습니다.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낸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해리스 관련 소식으로 10%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리스와 관련된 소식이 나온다면 조금 더 탄력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밀착 종목들을 가져가셔야지만 여러분이 힘든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가져오셨던 밀착 종목 그 사이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왕거래 관련주로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번에 5%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또 잘 접근을 해주십니다.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하루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딱히 오름세도 없고 흔들기 바빴던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지난주 이제 월요일 대비해서 많이 이제 증시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이벤트들 좀 소화하는 흐름 보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열려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 전략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와 조금 더 다르게 색다른 흐름을 보여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